Let your taste run over my eyes. 이 순간에 멈춰 있을 듯해. Can't tell but it's okay. 말해 좀 더 달 수 있도록 Come on closer. 마주쳐 우리들 eyes. 점점 다가와 이 거리 틈사이. 상상해 아마 끝나지 않을 night. As long as you're on so right from my side. Gotta be your embrace. Baby show me how it tastes. 그러니 좀 더 옆에 있어줄래. Wanna follow your gaze. Baby show me how it tastes. 이 시간이 끝나지 않게. I don't wanna spend this night alone. hold 그래 난 이미 답 없이 fall in love. Never ending phase 설레는 듯해. 기억할 수 있게 안아줘 내 embrace. 가봐 아마 우리 discover. Look into my eyes. 와줄래 눈동자 남아. You know we're made for each other. 달라요 my lover. 곁에 my forever. Let your days run over my eyes. 이 시간에 멈춰 있을 듯해. Can't tell but it's okay. 말해 좀 더 알 수 있도록 Show me yourself. 넌 무서이 마치 상적이야. 어쩌면 lie. 하지만 every sign 마냥 가볍진 않아. I wanna boom, I wanna lose, I wanna make this moment right. 그래 더 다가와줄래. Gotta be in your embrace. Baby show me how it tastes. 그러니 좀 더 옆에 있어줄래. Wanna follow your gaze. Baby show me how it tastes. 이 시간이 끝나지 않게. I don't wanna spend this night alone. hold up 그래 난 이미 답 없이 fall in love. Never ending phase 설레는 듯해. 기억할 수 있게 안아줘 내 embrace. 다가와 아마 우리 discover. Look into my eyes. 봐줄래 눈동자 남아. You know we're made for each other. 달라요 my lover. 곁에 난 forever. 우린 그렇게 cosmic mind 함께. 원해줘 좀 더 새로울래. Wanted to capture this moment. Catching fever tonight. It is your rhythm and right. 보이지 않았던 가슴으로 like gelato. 감싸나 black 밤새. 거리감은 더 이상 no way. 어떻게 생각해. Take a feel your gaze. 말해 좀 더 나고 싶다고 말해. I don't wanna spend this night alone. hold up 그래 난 이미 답 없이 fall in love. Never ending phase 설레는 듯해. 기억할 수 있게 안아줘 내 embrace. 가봐 아마 우린 discover. Look into my eyes. 봐줄래 눈동자 남아. You know we're made for each other. 달라요 my lover. 곁에 나 forever. Let your days run over my eyes. 이 순간에 멈춰 있고 싶게. Can't help but feel your gaze. 말해줘 더 닿을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흑하. 오늘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은 오늘 마이크를 바꾼 건 아니고 마이크에 뭐라고 부르더라? 팝필터, 그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사서 끼웠거든요. 좀 내가 방송한 거 들어보니까 살짝 울린다고 해야 되나? 목소리가 약간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제가 사실 마이크랑 거리를 약간 둬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면 그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가까이 가면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 가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래갖고 나도 그런 스펀지 같은 걸 하나 끼워야 되나 해갖고 사서 했는데 음질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울려요? 그럼 그때보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원래도 심하게 울리지 않았고 듣다 보면 이제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여기 왜 이렇게 울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원래도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전에는 뭔가 마이크를 보호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내가 조금만 실수로 손으로 건드려도 너무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약간 되게 날카로운 소리가. 그래갖고 아 이거 듣다가 깜짝 놀라겠는데 싶어서 스펀지니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봐봐. 좋아요. 지금 마이크를 좀 건드려 봤는데 괜찮네. 크게 안 나네. 사길 잘했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낱개로는 안 팔아서 2개 세트로 왔는데 또 쓰다가 좀 헐거워지면은 또 새 거 끼우고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성공적이야. 오늘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오리지널로 올까? 조금 더 다른 옷으로 올까? 이거 좀 고민했는데 오랜만에 체육복처럼 살짝 오랜만 만나 저번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보라색 체육복을 입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려고 하다가 안 했었는지 아니면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번에 못 왔어요, 유유. 오늘 오셨으니까. 이게 시청자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소규모 방송은 한두 명만 있어도 뭐야! 너무 반가운 닉네임이 흑하! 너무 방송에서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 많이 발전한 것 같지 않아? 돈을 많이 썼어.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오늘 평소보다 채팅 반응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오늘 나 또 옛날처럼 혼자 말하게 되나 했는데 다행히 또 많이 잘 들어와 주셨네요. 벌써 3명이야. 이런 소규모 방송에서는 3명도 굉장히 귀하답니다. 다른 방송 가면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얼마나 귀한 숫자인데 3명이. 맞아, 오늘 방제 맞다. 방제 보면은 내일이 한별 1000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디데이를 사실 제가 1000일인 걸 조금 늦게 알아가지고 일러스트를 더 빨리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당연히 좀 근본적인 저희 테이유라를 이번에도 그리는데 이게 아직 테이까지밖에 못 그렸어. 테이는 완성을 했어요. 방금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림을 좀 그렸는데 테이는 완성을 했는데 이 테이를 완성한 게 지금 얼마나 걸렸지? 잠깐만. 테이를 완성한 게 하루 이틀 3일 동안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랑 이제 배경까지 한다고 치면 3일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또 유라 옷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마 내일 안에는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빨리 하면 내일 모레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1000일이니까 뭔가 그 초창기 느낌을 더 잘 살리고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러프만 몇 개 그린 건지 그래서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구상만 대체 몇 개를 하고 갈아엎은 건지 모르겠는데 또 이것도 대충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저게 더 좋을 것 같고 막 이래서 되게 오래 걸렸는데 러프만 짜는데도 제가 아마 말했을 거예요. 말했다. 맞다. 오케이. 블로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1000일이라고. 될까? 과연? 내일까지? 또 제가 요즘 이제 바쁘다고 한겨울에 별거 이제 등장인물 애들의 생일을 다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이제 아직 한 번도 챙겨주지 않은 애들만 챙겨주겠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챙겨준 유일한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갑자기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됐는데 나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바빠져서 많이 못 그릴 거라 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되니까 더 많이 그려. 어떡해. 이번 1월에 또 뭐가 많더라고요. 이 1000일도 있고 그 백현, 현이 생일도 있고 얘가 1월 28일이었나? 1월 23일이네요. 오케이. 23일. 그래서 저 친구도 또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격적인 조금의 약간 뭐랄까 그런 그림의 비중이 줄어드는 건 2월부터가 아닐까
사실 이때까지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 연말정산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2025년 연말정산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아 원래 나 연말정산 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연말쯤에 거의 없더라고요 뭐가. 그나마 초반에는 많은데 내려가 보면은 잠깐만 잘못 눌렀어. 컴퓨터가 좀 미숙합니다. 컴퓨터로 블로그를 잘 안 봐가지고. 봐봐 여기 2장, 1장, 2장 이거 2장도 겨우 그린 거예요 진짜. 이거 그 양파쌤이 전력 1시간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겨우 그렸고 이것도 얘는 커미션이고 얘도 하나는 커미션이고 그러니까 거의 커미션 말고는 많이 안 했어. 얘도 사실 이미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였나? 진행을 너무 조금씩밖에 안 해서 하고 있던 거고 해갖고 약간 애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번 1월에는 최소 2장은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보여드릴 게 있지 않을까. 아니 사실 현이가 다른 애들이랑 우연히 생일에 갭이 조금 커가지고 한 번 또 안 챙겨준 애들 중에 생각할 때 얘가 첫 공개 날짜가 굉장히 애매했어. 하필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공개가 돼갖고 거의 1년을 뺑 돌아왔는데 사실 나는 이제 대부분 다 챙겨줬으니까 한 번쯤은 아 이제 진짜 현이 말고는 챙길 일 없다 생각해서 되게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현이가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1장 이상 그렸으니까 그래도 맞아 그 정도면 앞으로 한 달에 1장 또 그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서 사실 약간 이 그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나중에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많이 그려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 조금 더 시간 많아지면은 이제 방송에서 실시간 리케를 받는 거야. 이제 그림판이라든지 딱 켜고 막 풀채색까진 못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막 한두 명씩 댓글에서 보고 이렇게 채팅해서 보고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제 팬카페 같은 데 이미지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이제 그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바빠가지고 또 제가 그림 그리는 속도가 유독 느리거든요. 이게 좀 빨리 그리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이렇게 슉슉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막 한 세월이 걸려. 그래서 대체 언제 완성되나요? 이럴 것 같아갖고 진짜 그림 빨리 그리는 분들이 부럽더라. 요즘엔 잘 그리는 분들도 부럽지만 요즘에는 좀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로그 컨텐츠 중에서 생각하면 이제 소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튜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주제가 좀 통일이 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소설 관련 잡담? 내가 아무래도 그 작가 지망생 그 전체성을 좀 살리고 싶어갖고 조금 소설이나 약간 그런 계열, 책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하는 말만 쇼츠로 올려볼까 싶기도 하고 그것만 모아가지고 원래는 그냥 무지성 올렸거든요. 그냥 좀 재밌다 싶거나 괜찮다 싶으면 아무거나 좀 올리는 느낌이었는데 나도 좀 주제 통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살짝 유튜브가 주제가 슬슬 뭔가 통일시키려고 하는 낌새가 보일 거예요. 아직 편집 못한 쇼츠도 대부분 그런가? 이렇게 아마 한 이때부터 내가 이거 그냥 좀 책이랑 관련된 것만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그 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렸구나. 많이 올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노래방을 안 가요 사실. 한참 또 노래방 영상을 많이 봐봐 많이 올렸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 노래방 가는 게 너무 귀찮아. 또 가면 재밌게 잘 노는데 거기까지 이제 좀 노래방이랑 거리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게 이게 차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가까운데 또 버스가 안 들어. 거기 너무 약간 골목 같은 데 있어서 걸어가기에는 멀고 차를 타기에는 가까운 애매한 거리에 있어서 한 번 갈 때 좀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귀찮아서 안 가게 돼. 안 그래도 운동 부족인데. 그나마 이때 노래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걸었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운동을 안 하나 싶기도 하고. 언젠가 지망생 떼고 돌아오겠습니다. 언제일진 몰라. 근데 솔직히 요즘 청소년 작가가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요즘 사실 갑자기 조급해진 게, 내가 한 13살, 14살 때는 딱히 이제 그때도 청소년 작가가 있었겠지만 막 되게 화제가 되거나 유명하거나 잘된 막 그런 청소년 작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만 아마 그때는 최연소 베스트셀러 작가가 35이었나? 그래서 최연소인데,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감이 없이 이제 썼는데, 요즘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백은별 작가님도 저랑 1살 차이인데 너무 레전드를 찍어버리셨고, 또 차정원 작가님이라고 또 베스트셀러를 찍으신 분이 있고, 이제 청소년 작가 중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벌써 이렇게 대표적인 두 분이 나왔다는 거부터가 수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갑자기 조급해지는걸? 약간, 그리고 그 뭔가 청소년 작가라는 타이틀에 약간 욕심나기도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조금 더 소설에 집중을 해보는 게 맞나 싶고.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별을 조금 더 우선시할 겁니다. 그래도 한별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 청소년 버추얼 작가 지망생. 그건 그래요. 난 뭐 거창한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유튜브에서 작가 지망생이라는 거를 이제 알렸을 때, 거의 처음으로 영상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작가 지망생이란 말이 나왔을 때 댓글에 작가 지망생 모티브는 처음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어서 이거가 조금 유니크한 그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만약 여기서 청소년을 빼도 좀 특이한 그거긴 해요. 버추얼 작가 지망생 좀 많이 없는 조합이기는 해. 청소년까지 써갖고 더 희귀해진 것 같긴 해요. 언젠가 청소년 버추얼 작가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버추얼 작가 레전드냐 진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근데 아마 솔직히 말해서 출판까지가 만약에 되면 버추얼 굳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책 앞에 사진도 나오고 굳이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더 책에 관한 콘텐츠를 하려면 사실 책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버추얼에서는 책을 보여줄 때 맨날 뭐 사진 찍고 보여주는지 손캠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고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고민을 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진 않고요. 나중에 또 너무 이렇게 다 까고 하는 게 약간 부담되면은 계속 버추얼로 갈 것 같고,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다 공개하자라고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작가는 외모가 상관없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공개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딱히. 그래서 사실 근데 또 청소년일 때는 혹시 모를 그런 게 있고 하니까 또 망설여질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제 출판과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게 맞물려질 때쯤에 얼굴 공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아니 근데 요즘 너무 약간 소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 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공부할 때도 뜬금없이 막 되게 모든 게 소재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무슨 뭐 개념을 배우면 되게 별것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막 잘 쓸 수 없을까? 막 이런, 어떻게든 이걸 써볼 수 없을까? 막 지금 아이디어가 급급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별은 그래도 이미 그냥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별다른 특별한 자료조사가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미 좀 한별 초반에 알아놓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새로운 막 출판용의 소설을,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인기가 있을 만한 소설이 있고, 좀 출판사에서 좋아하는 책? 사실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졌을 때는 그냥 내가 좀 생각하는 재미?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밀고 가도 되는데 신인 작가일 때는 그러면 출판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출판 못해. 무조건 그냥 신인일 때는 출판사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게 출판할 수 있는 방법, 그나마 가장 나은 거라서 출판사가 원하는 뭔가 아이디어? 출판사가 원하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그냥 이제 내 취향대로 막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서 볼 때마다 막 백화점을 가도 막 어디를 가도 볼 때마다 뭔가 저게 소재가 될 수는 없을까? 자꾸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그 자꾸 출판사 눈에 띈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뭐 하나에 집중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소재 이게 막 점령당한 것 같아 머릿속에. 공부할 때도 개념 자체에 몰입을 잘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소설로 쓸까 자꾸. 나 그 저번에 지금 사실 제가 써놓은 이거 보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저는 이제 국어 공부를 하거나 국어래 국어 교과서에서 더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근데 아닌 것 같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외로 과학을 할 때 더 뭔가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국어는 사실 이미 어떤 글이라는 걸 작정하고 그냥 배우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미 다 아는 거? 이미 여기저기서 다 들어봤던 거 위주로 있는데 아무래도 작가 지망생이니까 좀 그런 걸 평소에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거 위주로 나오는데 국어 교과서에는 과학은 약간 평소에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의외의 과목에서 막 아이디어가 나와. 막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옆에 적어놓고 막 이런 거를 써보자 하면서. 그래서 이거 편식하면 안 된다. 편식을 하면 소재를 못 찾는다 싶더라고요. 그것도 수학은 너무 약간 숫자 중심인 느낌이라서 가장 나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 과목이 과학이었어. 약간 그런 수학적인 느낌도 약간 있으면서 약간 과학의 중간인 느낌이지 않아요? 살짝? 또 역사 배울 때도 뭐 그런 거 많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꼼수일 것 같은데 소설 쓸 때 합법적으로 표절해도 되는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표절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거는 모두가 표절하잖아. 보면 별의별 거기서 나오는 건 표절해도 되잖아. 보면은 성경책에 나오는 건. 제가 최근에 그걸 약간 깨닫게 돼서 이거 좋다. 그런 뭔가 정확한 출처가 없고 정확한 뭔가 그런 저작권 관련이 없는 책을 성경책 같은 거를 갖다가 거기서 뭔가 소재 같은 걸 빼오면은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한별에 보면 그런 거를 좀 인용한 것들이나 가져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한별만 보시면 잘 모를 텐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겁내 많이 뺏겨왔네 싶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는 사람은 없어. 거의. 정말 꼼수를 최근에 발견하게 되어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5기에 가장 많고요. 전 시즌들에서는 조금씩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나중에 5기, 6기 나오고 보면은 더 확연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별이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뭔가 약간 아이디어? 그냥 직접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재밌겠는데 싶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엄두가 안 나서 성경책을 막 처음부터 읽어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으로 많이 찾아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표절.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5기에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누구한테 들어야 할까? 요한? 좀 그런 거 많이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좀 내가 가져와도 되는 게 있나 싶은, 가져와도 상관없는 그런 게 있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평소랑 비슷했나? 사실 들어오셔도 채팅을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방송 끝나고 통계를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해요. 나 저번에 또 어느 때는 또 이제 많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통계 보면 많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통계 보면 별로 없었고, 막 그냥 채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있어. 채팅창이 활발하다고 시청자가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 얘기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이게 맨날 초창기에 혼자서 얘기하다가 채팅이 올라오니까 정말 편하네요. 막 뭔가 계속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는 것이 너무 너무 편합니다. 이건 뭐지? 아, 제가 폴더에 이제 짜잘한 아이디어? 그냥 이제 살면서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 짧게 짧게 메모해 놓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너무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무지성으로 적어 놓다 보니까 저도 까먹습니다. 방금도 어떤 파일 제목이 난생 처음 보는 제목이어가지고 이건 대체 뭘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내가 쓰고 다 기억이 안 나. 나 꿈에서 꿈일기라고 하죠. 꿈에서 본 것도 많이 쓰는데. 아, 근데 원래는 제가 꿈에서 조금 되게 소설로 쓰기 좋은 신박한 장면 같은 거가 종종 나왔거든요. 엄청 자주는 아니어도 꽤 괜찮게 나왔는데, 아, 요즘에는 좀 소설로 쓸만한 게 안 나와. 요즘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잔혹한 것만 나와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보진 않거든요. 미디어 같은 거를. 그렇게 막 뭐랄까 막 공포물이라니 갑툭튀 막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이상하게 꿈에서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보니까 무덤덤해졌어. 이제 꿈에서 이상한 거 나와도 쫄지도 않아요. 적응됐어. 아니 이건 그리고 이건 약간 좀 괴담스러운 얘긴데, 아니 제가 그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지났지만 방을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 있어서 방을 바꿨는데 이 방에 오고 나서부터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괴담 같죠? 그래서 아이씨 왜 좀 이상한 꿈을 꾸지 싶은데, 사실 좀 그래도 내가 그런 비디오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흔히 이제 공포물 하면 떠올릴 수 있을 약간의 식상한 공포라 가지고 별로 무섭진 않습니다. 진짜 식상한 공포 그 자체임. 그리고 막 제가 갑툭튀에 되게 약하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에. 잔잔하게 무서운 건 오히려 괜찮아. 근데 다행히도 갑툭튀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기괴할 뿐입니다. 아, 그래서 좀 나는 소재로 쓰고 싶은데 꿈 이야기를 이게 너무 좀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저번에 말했듯이 제 이제 독자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종종 정말 가끔이지만 종종 8살인 분들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쓸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계속 꿈에 나오는 걸 보니 쓰라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 사실 너무 좀 나는 전체 이용가 위주로 쓰고 싶기는 해. 너무 무서운 거는 약간 누군가한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잖아. 좀 온 가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쓰고 싶은데, 사실 한별은 이미 거기서 약간 벗어난 것 같기는 해요. 온 가족 완전 어린 분들은 또 약간 추천하지 않는 점이 있어. 아무래도 벌써 테이 유라부터가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뒤로 가면 더 심해지거든요. 한별은 이미 전체 이용가 망했어. 실패. 전체 이용가 아니야. 더 이상. 가장 최근에 이제 꾼 약간 그런 기괴한 꿈으로는 배경이 사이비였어요. 일단 여기부터 일단 애들이 보면 안 돼. 벌써부터 애들이 보면 안 돼. 최근에 꾼 조금 그냥 무식하게 무섭지 않은데 되게 인상적이면서도 좀 기괴한 면이 있었던 좀 꿈인데, 이거는 좀 그림판으로 보여주고 싶다. 사실 제가 이걸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고민 좀 했거든요. 근데 마침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판을 많이 안 써봐서 근데 이거 한번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배경이 사이비였는데 그 사이비인 그 안에 사람들이 저를 막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꾸는
종류의 이제 무서운 꿈들의 공통점이 갑툭튀나 그냥 막 귀신, 괴물 이런 거 나오는 꿈이 아니야. 뭔가 그 미묘한 꺼림칙함이나 또 이게 그 꿈을 꾸고 나면 무섭지는 않은데 왜 힘드냐면 이게 엄청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약간 심리전 같은 거를 막 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그런 꿈이거든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도망치거나 이래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뭔가 막 머리를 엄청 굴리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꿈을 많이 꾸는데 이것도 이번에 약간 그런 꿈이었어요. 일단 배경은 사이비야. 정확히 어떤 사이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어떤 사이비였어요. 누가 봐도 일단 정상적인 종교는 아니었어. 그림판이 너무 능숙하지 않네요.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거긴가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좀 상위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서 이제 뭐 돈 뜯기고 이제 하는 이제 쏘은 사람들 이제 뭐 거기 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밑에 이렇게 있고 이제 거기에 약간 뭐 중간 계층 약간 있고 하면은 고위 뭐 관리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제일 꼭대기에는 교주가 있겠지? 근데 약간 그 이제 교주를 약간 보좌하는 그런 자기들이 이제 속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야. 그런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물질적인 거를 보고 여기에서 약간 그런 고위 관직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리가 꿈에서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혹시 누가 중간에 들어왔다가 얘 뭔 소리 하나 싶을 수 있으니까 꿈 일기라고 꿈 얘기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중간에 들어와서 갑자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신 분들이 좀 있어서 꿈 얘기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를 납치를 해다가 고위 관직에 올려요. 왜? 근데 난 그거부터 일단 만화 쓰기 진짜 어려우신가 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많이 고된데요. 여튼 지금 꿈에서 깨고 보니까 대체 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꿈 내용에서는 그 사람들이 저를 고위 관직에다 앉혀놨어요. 왜 자기들이 납치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남 속여다가 막 그렇게 막 지금 심적으로 약간 심신미약인 사람들을 막 속여다가 돈 뜯고 하는 짓을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근데 분위기상 거기서 이제 머리를 쓰지 못하고 그냥 안 한다는 식으로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야. 뭔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은 거기 참여가 돼요. 강제적으로. 참여가 되는데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미묘했어. 일단 되게 약간 푸른빛의 약간 푸른 계열의 약간 배경이었는데 내 마우스 어디 갔어? 공장 같아요. 엄청 큰 공장 같은 느낌인데 그 무슨 약간 광당? 강당처럼 약간 학교 강당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게 엄청 큰 거야. 그 어마어마한 큰 공간에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공장처럼 엄청 긴 테이블 같은 게 진짜 저 끝까지 있는 테이블 같은 게 있고 근데 공간이 진짜 그 벽 끝에 서 있으면 저쪽 끝에 있는 벽이 안 보일 만큼 넓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엄청 넓으니까 조그맣게 그리자면 사람이 이렇게 공장처럼 진짜 빼곡하게 쭈루룩 앉아있는데 앞뒤로 막 그리고 이게 줄이 한두 개가 아니야. 계속 있어. 끝이 안 보일 만큼 계속 있는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다 어린애들이에요. 약간 한 7, 9살 정도? 나 계속 쓰니까 마우스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 7, 9살 정도 되는 꼬마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약간 좀 기괴하게 완전 다 기계처럼 일자로 엄청 많이 한 몇천 명 될 것 같은 수가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앞줄에는 부모님들이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부모님 수가 그게 다겠나 싶지만 거기 안에는 설정상에서는 뭐 이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까지 여기 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여주면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줄이 돼 있으면은 여기 약간 텀이 살짝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약간 고위 관직이랑 그런 교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다른 얘네들 부모님들까지 이쪽 앞에 이렇게 쫙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일단 이 장면부터가 엄청 기괴했어. 약간 살면서 절대 볼 수 없는
또 공간이 어지간히 넓었던 게 아니어갖고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일단 전 참고로 자각몽은 아니었습니다. 꿈인 건 몰랐어요. 자각몽을 못 꿔서 맨날 꿈인 건 몰랐는데 일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애들 이거 너무 잠깐 말해도 되나? 저 이거 지금 너무 잔인해갖고 19금을 걸고 지금 방송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 이거 혹시 나중에 정지당해갖고 다음 주에 방송 못할까봐 살짝 걱정되지만 여기 애들이 이렇게 쫙 앉혀놓고 애들한테 나 말고도 고위 간쟁인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엄청 여러 명이 무리로 막 근데 애들의 수보다 안 적었어요. 한 20명? 고위 간직은? 그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애들한테 요 앞에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물론 미안해 내가 지능이 떨어져서 그 뭐 올려놓으면 공장 같은 데서 딱 이렇게 바닥 움직여갖고 앞으로 윙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그 물건 옮길 때 이렇게 가는 거 뭐라 그러더라? 택배 박스 같은 거 올려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와. 하여튼 그 알죠 뭔지? 그런 것도 이제 요 앞에 다 쫙 하나씩 있었는데 거기로 무슨 온갖 안 좋은 거 있잖아. 무슨 약물 같은 거랑 맞아요. 컨베이어 벨트 그런 거가 애들 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그거를 다 애들이 먹는 거야. 난 일단 그거에서 일단 2차 충격. 근데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나마 술까지는 선비야. 사실 처음에는 술 보고도 진짜 기겁했는데 왜냐면 애들이 7, 8살짜리잖아요. 술 보고도 기겁했는데 술로 안 끝나고 무슨 이상한 마약 같은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개충격을 일단 2번째를 먹었고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막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일 거 아니야. 막 이상을 먹였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단체로 근데 그게 한두 명이었으면 덜 기괴한데 막 몇천 명이 빼곡히 막 엄청 몇천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또.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엄청 거기서 빼곡히 막 다 되게 기괴한데 앞에 앉아있는 부모님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아니 그 여기까지는 뭐 납치당해갖고 미친놈들한테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까지로 하면 좀 납득이 되는데 앞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야 진짜. 그냥 완전 세상 평온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일단 3차 충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의 약간 그 역할이죠. 제가 여기서 했던 게 원래는 저도 이제 고위 간직들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 얘네들을 어떻게 탈출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게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일단 얘네들을 한두 명이라도 탈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무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 내가 무서울 겨를이 없었어. 그 설정상에서 저는 성인이었거든요. 꿈에서는 성인이었어서 일단 애들을 어떻게 탈출시키거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애들도 약간 세뇌가 돼가지고 그 반항을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애한테 이 몰래 탈출하자는 말을 하면 이미 세뇌가 된 애들은 나를 나쁜 놈 취급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설정이 그랬어. 내가 그걸 해보고 느낀 건 아닌데 이 꿈에서의 설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야. 애들한테도 탈출을 하자고. 그래서 이미 약간 아직은 세뇌가 약간 덜 된 애들이 근데 있을 수 있잖아. 아직은 조금 정신을 차렸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설득을 해갖고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애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말을 시켜보기 전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수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이제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얘네들을 좀 탈출시켜 줄 수 있을지를 막 엄청 고민하고 거기서 또 근데 그걸 들키면은 내가 얘네들 못 구하고 그냥 어떻게 뭐 추방되든가 죽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 교주의 명령에 마치 그 복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얘네들을 은근슬쩍 한 명, 한두 명씩 이제 탈출시키는데 거기서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갖고 힘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머리를 너무 열심히 굴려가지고 막 별의별 잔머리를 다 써가지고 잠에서 깨고 나서 너무 피곤했어요. 분명 잤는데 왜 잔 거 같나. 그래갖고 뭐야 그래갖고 이게 제가 오늘 꾼 건 아니고 한 그저께인가? 껐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건 둘째치고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차라리 그렇게 막
고민을 할 만한 정신으로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아. 에너지만 쓰고. 작가 지망생이어서 그런지 꿈 내용도 소설 같네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이 정도로 되게 구체적인 설정의 내용을 꾼 건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기괴했지만 그래도 좀 손에 꼽는 재밌는 꿈? 약간 흑하! 다행히 지금 들어왔네. 듣지 않아서 다행이고 너무 기괴한 이야기여가지고 궁금하면 다시 보기. 그래서 여튼 대충 말해주자면 방금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저께 꿈 얘기가 너무 잔인하고 기괴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괴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좀 소설 같은 꿈을 꿔서 좋았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어. 이렇게 좀 소설 같은 꿈 꾸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계속 약간 그냥 무작정 기괴하기만 하고 뭔가 전혀 소설스럽진 않은? 구체적인 설정이 없는? 그런 약간 무지성 꿈만 꿔가지고 좀 소설 같은 꿈 꾸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쯤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소설의 장르가 아니었지만 여튼 소설 같은 꿈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가족들은 같이 꿈 얘기하거나 하면은 소설 같은 꿈 되게 많이 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소설 같은 꿈 거의 안 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가 지망생인데 왜 나는 소설 같은 꿈 안 꾸지? 했는데 오랜만에 꿔서 좋았습니다. 물론 이걸 소재로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이런 거 소설로 내면 안 돼. 제가 아까 그 좀 너무 잔인한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정지 먹어서 방송 못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되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시청자도 몇 명 없고 소규모라서 눈에 안 띌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어느 식으로 검수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가끔 왜냐면 취재직이 유독 약간 작은 거 가지고도 좀 심하게 제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저번에 저 어디서 봤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취재직 제재가 얼마나 심한가에 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뒤에 캐릭터 등신대 같은 거? 이제 약간 오타쿠 문화 캐릭터 등신대 같은 게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재를 당해갖고 정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그림이 아니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정도 아닌데? 그냥 비키니일 뿐이지. 별게 없어요, 일단. 근데 고작 적어가지고 너무 싶은 그런 거라서 채식이 이렇게 깐깐하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저 그냥 알고리즘에 떠갖고 봤는데 그래서 채식 계산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 좀 과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며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들었거나 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편집할 때 캡션 같은 거 써보면은 다 알아듣더라고. 약간 걱정되지만 뭐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꿈 꾸면은 이렇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좀 궁금하다는 채팅이 있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꿈 얘기밖에 안 했는데 40분 지났어? 너무 빨리 지났는데? 제가 이제 처음이자 지금까지로 봤을 땐 마지막으로 좀 호러물, 공포물 이런 소설을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건 아닙니다. 블로그에 이미 글 올라간 지가 좀 돼서 그때도 사실 내가 너무 똑같은 장르만 읽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를 읽어봐야 더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아지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본 장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호러물 같은 건 한 번도 안 집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하나 읽어보자 해서 그때 하나 사서 읽었었는데 확실히 모든 그 과정과 결말이 내가 평소에 읽던 장르랑은 장르부터가 달라서 그런지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새로웠어. 원래 제가 약간 읽는 종류가 이제 달러거트 꿈백화점이나 페인트나 체리새우 비밀 그립니다.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읽었어요. 동심 가득한 청소년 문학 그냥 해피엔딩이고 약간 그런 몽글몽글한 그래서 페인트는 해피엔딩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튼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청소년 문학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 위주로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막 되게 이렇게 잔인하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 아니면 되게 허무하다든가 그런 엔딩은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 문학도 아닌 호러물을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말이랑 아예 달라서 좀 색달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결말. 그래서 저번에 또 저희 양파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스토리를 여기서 더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부드럽게?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신다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뭔가 맨날 똑같은 장르만 읽다가 이렇게 다른 걸 읽어보니까 더 내가 나오는 말이 많더라고. 아, 뭔가 너무 제한적으로만 읽어봤을 때는 사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뭔가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조금밖에 없었는데 안 읽어본 장르들을 요즘에 몇 개 읽어보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그때 그 호러물 그거 읽고 살짝 후유증이 있었거든요. 나 그 정도로 잔인할 줄 몰랐어.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서 살짝 읽은 걸 후회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너무 내 할 말만 했나 싶어. 너무 나 같은 경우엔 이 얘기만 계속해서 도움이 안 됐나 싶었는데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안 읽어본 장르? 절대 내 취향이 아닐 것 같다고 느꼈던 장르 같은 걸 많이 읽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아, 또 제가 백은별 작가님 유튜브를 정말 즐겨보는데 선배님 정말 즐겨보는데 최근에 편집자가 생기셔서 되게 이제 좀 주기가 길었던 영상이 좀 더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봤는데 소설 이상형 월드컵을 하셨던데 저는 제가 책을 되게 엄청은 아니지만 꽤 많이 읽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설 이상형 월드컵에 나오는 소설의 대부분의 소설을 내가 모르는 소설인 거야. 아니면 존재는 아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읽어보지는 않은 소설? 이런 게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백은별 작가님은 다 알아. 그거 무슨 스토리인지. 그래서 와 저렇게 엄청 많은 그것도 장르 불문 진짜 아무 소설이나 막 저렇게 나오는데 물론 유명한 소설이었죠. 유명한 소설 한정에 나왔는데 그 장르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다 읽어보시고 내용을 다 하시는 거야. 그게 나라도 다 다르고 일본 소설, 한국 소설 뭐 등등 엄청 많았어요. 막 미국 소설도 있고 그래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도 다 아시는 거야. 그게 무슨 소설인지.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대단하다. 당연히 나보다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많이 소설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에세이랑 시집을 많이 섞어서 읽어서 읽은 그 책의 권수에 소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0권을 읽었다고 치면은 100권 중에 한 90권이 다 소설이면 그 이상형 월드컵을 더 잘 할 수 있는데 나는 거의 한 50대 50 느낌으로 이제 에세이랑 시집을 합쳐서 50이라고 보면 이제 뭐 그 정도라서 읽은 소설책의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또 약간 좀 안 유명한 것도 저는 그냥 제 취향이면 읽어서 이게 유명한 거를 골라 읽거나 잘 안 해서 요즘엔 좀 그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나도 유명한 걸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최근에서야 들어서 요즘에는 좀 유명한 거? 이미 좀 인기가 있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는 소설들 위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완전 그냥 제 취향대로만 읽어서 진짜 막 되게 무명 작가라든지 진짜 안 유명한 소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어서 그런 정작 소설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를 보면은 아는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책이 많이 없다기보다는 읽은 책이 많이 없어요. 아는 건 꽤 있었는데 읽어본 게 많이 없어가지고 나도 유명한 소설을 좀 읽어야겠다 해서 최근에는 좀 사놨습니다. 유명한 것들. 또 장르를 좀 가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소설 아닌 것도 좀 사왔고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 소설이 좀 제 정서에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한국 소설 이때까지 많이 읽어서 그런지 뭔가 한국 소설을 읽으면 그 익숙한 구조와 익숙한 뭔가 흐름과 그리고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외국 소설 읽으면은 약간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게 많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막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막 그래서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를 읽고 싶은 날에는 외국 소설 읽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소설. 일본 소설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신박한 게 많아요. 실제로 일본 애니도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고? 싶은 게 많아. 되게 진짜 그냥 신박하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거 뭐지?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도 지금 읽어보려고 여기 앞에다가 해놨는데 이건 이제 일본 소설은 아니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권님 이제 소설인데 또 이제 문학동네에서 문학상을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들을 또 많이 사왔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내 취향인 소설만 읽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유명해진 건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명해진 소설들을 많이 읽어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했듯이 출판사가 원하는 게 뭔지도 좀 알게 되고 또 이제 작가들의 이제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다양한 걸 읽으려는 거 멋있어. 와. 아 사실 이런 칭찬 오면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칭찬에 면역이 없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백은별 작가님의 시한부. 백은별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언급한 것 같은데 오늘. 처음에는 너무 많이 언급하면 약간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 많이 말을 안 하려 했는데 또 오늘 정신을 약간 놨더니 계속 말하네요. 아 원래는 사실 한 200페이지 정도면 하루에 다 읽는데 요즘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되게 조금씩밖에 못 읽어서 이거 지금 시험부도 한참을 읽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자꾸 흐름이 끊겨. 아, 이게 첫 장을 딱 펼쳐서 끝까지 읽을 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거 막 일 생기고 막 이러면은 자꾸 중간에 끊겨가지고 뭔가 아쉬워. 사실 저거 다 읽고 나서 시간 좀 나면 한 번 더 읽으려고요. 자꾸 중간에 끊겨가지고 너무 아쉬워. 이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단 말이야. 풀로 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굵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 300페이지 아닌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300페이지인 것 같은데? 옆에 있습니다. ASMR. 300페이지 맞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14살 때 쓰셨대. 말이 돼? 14살? 15살이었나? 여튼 뭐 말도 안 돼. 전 지금 미성년자일 때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작가 타이틀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사실 볼 때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내가 써보면 더 뭔가 체감이 확실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저는 소설로 시작할지 시집으로 생각할지 처음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시집으로 시작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소설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빡세가지고 시집이 조금 더 만만하지 않나? 아무래도 짜잘한 그 감성글 같은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뭔가 소설처럼 쫙 이어지는 개연성 같은 거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좀 더 편한 거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시집 원래는 소설을 더 많이 읽었는데 요즘엔 사실 아까 말했듯이 비중이 50대 50이 된 것 같아요. 시집도 많이 사서 지금 책장에 보면 시집이 너무 많아졌어. 원래는 제가 소설만 빼곡하고 시집은 거의 없는 정도였는데 요즘엔 시집이 되게 많아졌어요. 내가 시집을 내야 되다 보니까 뭐야 감동인데? 장문 채팅 맞아. 근데 이런 거 내가 되게 단순해갖고 이런 거 들으면 또 약간 막 나중에 생각나서 영향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조금 좀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말 들으면 조금 더 좀 더 마음 편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집이어도 조금 더 주제가 통일되는 게 좋다고 해서 좀 지금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진짜 이게 보통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내려면 시가 한 50개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개 정도는 있어야 돼 보통. 그런데 지금 30개 정도 모였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50개 어떻게 채우는 거야? 사실
실제로 쓴 거는 한 100몇 개 썼거든요. 즉석 시집도 있으니까 그 외에 몇 개 쓴 것도 있고 하니까 100몇 개 썼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출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물론 블로그에 올리면 이제 잘 썼다 해주시지만 솔직히 원고를 내기에는 조금 나도 창피해서 원고를 차마 못 내겠는 그런 시가 많아서 그런 거 다 쳐내다 보니까 100몇 개 중에서 30개가 남았어요. 사실 이것도 지금 쳐내고 싶은 게 몇 개 있거든요. 30개 안에서도. 근데 이러면 너무 줄어들까 싶어가지고 좀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딱 50개 맞추는 건 분량이 너무 적고 한 70개, 80개 정도 모이면은 원고를 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고를 내봤었는데 빠꾸를 먹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걸 빠꾸 먹고 이렇게 다른 시집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 같아도 빠꾸를 매겼겠다. 아, 조금 너무 이제 어린애가 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들은 좀 빼고 이게 그리고 내 소설만 이렇게 보면서 쓰다 보면은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처럼 그냥 내가 쓴 소설들만 이렇게 내가 쓴 시들만 이렇게 보면서 쓰다 보면은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막 애매해지는데 이제 다른 좀 진짜 증명된 약간 시인들 이렇게 시집을 보면서 이렇게 이 시집 한 번 봤다가 이 시집 한 번 봤다가 이러면서 보면은 내 시가 뭐가 잘못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서 요즘 유독 시집을 많이 펼쳐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면 판단력이 너무 흐려져. 이게 맞는지 아닌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더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좀 구분이 되는데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맞나? 하면서 점점 그냥 모호해지기 시작해. 너무 많이 쓰면. 아, 그래서 좀 그런 진짜 우리가 누구나 명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3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좀 보통은 이제 소재를 얻으면은 원래는 다 소설에다 썼거든요. 소재가 떠오르는 족족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족족 다 소설에다 몰았는데 요즘에 몇 개 좀 빼서 시에다가도 넣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별이 더 중요해. 나중에 이게 또 그냥 출판이 더 중요하냐 블로그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대부분 출판이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겠지만 사실 조금 블로그가 이제 약간 작가 지망생이라는 꿈을 만들어준 거기기도 하고 이게 좀 여기서 이제 한별가 대표적으로 한별 보면서 좀 자신감을 얻어서 잘 쓴다 하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신감을 좀 얻어서 원고 투고까지 생각해 본 거라서 좀 더 블로그에 신경을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 출판은 그쪽에서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쪽에 뭔가 뽑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나를 기다려주고 있잖아. 이 소설을.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5기 6화를 5기 6화가 생각났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실수로 6기라고 했더라고요. 5기 6기라고 했더라고. 5기 6화가 아니라. 나도 편집하다가 얘 뭔 소리 하냐 싶어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6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고 얘 뭐지 싶었던 분들은 이걸 듣고 해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튼 5기 6화를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지금 한 화의 분량이 조금 늘었어요, 전보다. 원래는 제가 2000자 이상? 2000자에서 3000자 요 사이를 이제 한 화의 분량으로 정해놨었잖아요. 4기에서는. 근데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화에 3000자에서 4000자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화를 쓰는데 유독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그만큼 제가 한 문장 진짜 고민 많이 하면 쓰거든요. 저번에 제가 카페를 가갖고 2시간 동안 앉아서 한별을 썼는데 3문장을 썼더라고요. 레전드. 저도 믿기지 않거든요. 지금 말하면서도 야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요. 2시간 동안 앉아서 3줄을 썼어요. 이게 이렇게 썼는데 좀 별로라서 지우고 썼는데 좀 별로라서 지우고 썼는데 좀 수정하고 또 잠깐 지웠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딱 완성돼서 진짜 내가 이 정도면 완벽하게 썼다라고 생각한 문장은 3문장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럴 수가. 밑에 대충 이제 그 초안으로 쓴 글은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본편으로 쓰려고 이제 쓴 정식 문장은 2시간 동안 3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말이 되나.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2시간이나 지난지 몰랐고. 그래서 이러니까 좀 느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진짜 마음 꼭 먹고 그날 시간 내서 2시간 동안 쓴 거였는데 3문장밖에 못 써서 조금 허무했고요. 그래도 좀 더 뭔가 너무 사실 제가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4기였나? 아니야, 3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3기 그때 연재하면서 이제 약간 웹소설 스타일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참고로 제가 악플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이게 혹시 오해할까봐 웹소설 느낌이 났는데 웹소설 스타일이다 라는 이제 댓글을 보고 내가 조금 더 소설스럽게 뭔가 좀 더 진짜 책같이 써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더 뭔가 문장을 신경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댓글이 달렸던 거는 3기였는데 그게 3기를 연재할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3기를 연재할 때였나? 모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지금. 여튼 그게 3기 일단 어딘가에 달렸던 댓글인데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좀 소설책스러운? 뭔가 조금 더 문장이 정돈된 너무 이렇게 웹소설 같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때 팬카페에서 스포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일부분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본편을 5기 본편을 그거를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살짝 가리고 이거 너무 스포가 된다. 이게 5기 주제가 막 탄로날 것 같다 하는 문장 같은 건 좀 가리고 이제 스포를 올렸는데 그때 물론 문장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진짜 출판된 책 같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했어요. 이거 좀 더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수 없나? 아, 내가 너무 확대했구나. 오케이. 이거 원래 팬카페 가입하신 분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올렸었어요. 일부분만 약간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소설책 같은 거 이제 지명을 펴보면서 이렇게 이런 요 앞에 이렇게 띄우는 거라든지 그런 거 이것저것을 그리고 보통 이제 대사가 이 정도 나오면 밑에 해설이 몇 줄 나오는 게 이제 평균적인 그건 뭐 구조인지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많이 보고 따라했어요. 그래서 보고 또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주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주제 파악이라는 게 말이 이상한데? 잠깐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혹시 너무 잠깐만. 근데 이거만 읽고는 알 수는 없겠다, 그죠? 누구 시점일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이제 4기가 나오기 전에 4기 이런 스포도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4기를 스포했었는데 이게 시점을 맞추기가 진짜 어렵나 봐. 시점을 맞춰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 재밌는데 싶어서 다음에 뭐 시점 맞추기 이런 거 해봐도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알고 보니까는 어느 정도로 이게 모호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4기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뭔지 아시겠지 않나요? 4기 읽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이거 4기 때 연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올렸던 스포거든요? 이거 몇 화였지? 23화였나 24화였나 했던 것 같아요. 4기. 잠깐만. 이거 연재 시작하기 전이 아니구나. 연재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요 아직 24화가 나오기 전인가 봐요. 왜냐면 내가 위에 여기 렌티큘러 이거 보여가지고 저걸 내가 안 가렸을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방금 잠깐만 4기가 언제 시작했죠?
한번 볼게요. 프롤로그. 그럼 맞네. 자기가 11월 3일에 시작해갖고 이건 11월 3일 이후니까 이제 자기는 시작이 됐으나 아직 24화가 나오지 않았을 때다. 아 제가 23화나 24화라 했는데 24화 맞네요. 이게 그때 자기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약간 스폰데 혹시 자기를 안 보셨다면 한 20초만 나갔다 들어오신 여튼 자기에 대한 스포가 아직 안 읽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시점이었냐. 이제 저희 사기의 주인공인 소연이가 둔갑술 소유자죠. 그래서 이제 혈화에서 감지의 능력 소유자가 세화죠. 세화가 이제 물건을 잡으면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주인 감지 이제 소유자인데 그것 때문에 유희가 피해를 봤어. 그것도 여러 번. 그래가지고 이제 유희 쪽에서 야 걔를 처리해야겠다. 걔 너무 피해가 많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정확히 그게 누군지 몰라요. 감지 능력 소유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연이한테 둔갑소리 소유자니까 그 회장인 태빈이로 둔갑을 해갖고 들어가서 이런데를 싹 살펴서 누군지 알아낸 다음에 죽여라. 이렇게 임무가 내려집니다. 근데 대부분 태빈이는 그쪽 사무실에 있잖아요. 주요 이런 사무실 쪽에 있으니까 걔가 이제 PSP에 회의를 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자리를 비웠을 때 얘가 타이밍 좋게 와서 그냥 회의가 좀 일찍 끝났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태빈이의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전 회장님인 혁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가 초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아빠인데 친아빠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싶어가지고 얘가 아 큰일 났다. 아직 그거 만나러 가지도 못했는데 주요일은 사무실 가지도 못했는데 들키겠다 했는데 지나갑니다. 못 알아보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서 아 잘 됐다 하고 그대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태빈이가 이제 나이스 타이밍에 도착해서 결국 그 세화를 죽이지 못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얘가 거기서 그걸 실패하고 유유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 그 자기 쪽 전 회장님 그러니까 유희 전 회장님이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이 왔길래 저러시는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전화하면서가 아니었나? 여튼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전화 끊고여서는 여기가 전화 끊었을 때니까. 여튼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화 전 회장이 아까 그 마주쳤는데 못 알아보고 지나간 전 회장이 야 너무 티가 나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놀린 거지. 이제 하는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러면서 약간 매긴 거야 사람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알아봤는데 일부러 모른 척했던 거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려고 일부러 모른 척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거기서 막 그런 도발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대사는 사기에서 보면은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예설이가 이 그 혈화 전 회장님이 도발을 듣고 열받은 유희 전 회장님을 진정시키는 대사를 합니다. 막 그래도 1원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지 않냐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못 죽였지만 그래도 이게 이번에 이걸로 약간 경각심을 깨워주면서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혈화한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흘러간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추측해 그지? 이걸 어떻게 추측해. 너무 방대한 이야기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도 한 세월이 걸리잖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뭔지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나중에 이런 것도 5기 4화가 올라오고 나면은 아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게 되실 겁니다. 아 근데 이거 한별 이렇게 말로 설명해주는 거 재밌다. 스토리 나만 재밌나? 여튼 그래서 이게 본문으로 보면은 모차 만들어 놓게 잘했다. 편하네. 이게 본문입니다. 실제로 사기를 안 보신 분들한테 약간 스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전 회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아마 한 여기쯤이었습니다. 아까 정확히 어디부터였지? 오케이.
여기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금방.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아는 상태로 스포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주시는 댓글을 이제 달아주시면 그거 보는 게 정말 삶의 낙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일부분만 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느 식으로 보이는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일부분만 봐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 나실 때 추측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추측 댓글. 이때. 아마 이때 전 회장님이 아무도 등장을 안 했었어요. 전 회장들 중에서 아무도 등장한 사람이 없을 때여서 여기에 아니다. 이때가 뭐 올라갔을 때였지? 여튼 뭐 올라갔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혁진이는 공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튼 유희 전 회장님은 처음이어서 근데 이름까지 그냥 제가 파격적이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며칠 후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아마 5기에서는 지금 약간 뒤처지고 있는 공개가 뒤처지고 있는 저희 청랑 전 회장님과 PSP 전 회장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포 같은 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나는 다 아는 상태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것도 어디까지 추측할 수 있을까? 잠깐만. 저는 이 문장을 아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일단 신예설이 등장을 하죠. 신예설 언급이 되죠. 등장은 아니지. 언급은 되고 이 전 회장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일단 여기서 전 회장이라 부르는데 이게 혈화 전 회장인지 유희 전 회장인지 청랑 전 회장인지 PSP 전 회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을 안 붙인다는 것이 약간 둘 중 하나죠. 이론이 싸가지가 없다. 또는 다른 조직의 전 회장이다. 둘 중 하나인데요. 사실 웬만큼 멘탈이 강하거나 웬만큼 어떤 일이 있지 않고서야 세화 같은 애들도 전 회장한테는 높임말을 씁니다. 유라나 세화 같은 애들도 전 회장은 조금 해줘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회장 대우를 해줍니다. 태빈이한테 그렇게 뭐라 해도 전 회장한테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냥 전 회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같은 전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세화랑 유라를 뛰어넘는 미친놈이 나온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다른 소속 전 회장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건 보고 나면 알게 되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대사를 하는 캐릭터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 갑자기 약간 불길해질 것 같은데 여튼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직 공개 안 됐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캐. 5기에서 처음 공개가 되는 캐고요. 요 시점쯤에서 아마 첫 공개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거 재밌는데? 나도 역시 등장 밑이 어둡구나 이런 거 보시면은 대충 소속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나카를 쓴다고 다 태빈인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번에 약간 이런 말투를 쓰면 다 약간 태빈인 줄 아시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태빈이 아닙니다. 참고로 태빈이가 아닙니다. 보면은 상황상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다나카 말투를 쓰는 친구와 전 회장한테 님을 안 붙이는 친구, 물론 남의 소속일 수도 있지만 여튼 반말을 하는 친구가 있고 높임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 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고 한 명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거 왜 이렇게 재밌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지거려요. 정말 스포를 적당히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 어렵고요. 또 지금 아직 6화까지밖에 안 썼는데 몇 화 더 쓰면 또 4기랑 조금 더 갭이 있는 4기래. 왜 자꾸 4기 4화랑 갭이 있는 너무 이 가까운 회차를 이렇게 스포하면은 진짜 알아낼 수도 있어서 4화랑 조금 더 거리가 먼 회차까지 제가 집필을 하면 그때 또 저렇게 일부분만 가려서 스포를 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아까 그 제가 4기에서 소연이가 둔갑수 쓴 거
설명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말로 설명하는 콘텐츠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블로그까지 찾아가서 일기부터 쫙 정주행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 쇼츠로 올려도 조금 한별의 유입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읽으면서 말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많이 쓰다 보면 되게 세부적인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까처럼 이제 그 자기가 그 혁준이랑 전화를 하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전화를 끊고 나서인지 그런 거 같은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말하고 보니까 그거 볼까요? 뭐였는지. 아마 전화를 끊은 후일 겁니다. 아, 전화 끊은 후가 맞다. 전화가 끝나고 예언이가 예설이한테 자기가 왜 열받았는지 대해서 설명하는 약간 씬이었네요. 어찌 보면 혁준이 뒷담화를 까는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도 뒷담화 앞담화를 많이 까여가지고 익숙해서 없을 겁니다. 이게 확실히 좀 현대 회장이랑 전때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소연이도 느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보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알게 됩니다. 전때 애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에 있는 애들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게 표면적으로라도 예의를 차릴 수가 없어. 전때 애들은 너무 서로한테 차마 예의를 차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말을 하는 거고 현대 애들은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릴 만한 그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예의를 차려도 돼. 딱히 그게 엄청 자존심 상하거나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관계성 자체가 이미 그냥 회장 되고 나서 처음 만났고 이거 너무 스폰가?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굳이 예의를 안 차려서 자기들한테 좋을 것도 없고 예의를 차린다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약간 관계인데 전 회장들은 안 됩니다. 누구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약간 예의를 차린다 하면은 오히려 야, 너 왜 그래 무서워 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런 일 아니잖아 왜 그래. 오히려 불길해.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뭔가 엄청난 수가 있나? 막 갑자기 얘가 왜 우리한테 친절하게 말하지? 이러면서 되게 오히려 막 소름 돋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사이입니다. 사실 전 회장 나올 때마다 제가 약간 힘들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제가 필터링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필터링이 많이 되면 소설을 읽는데 흐름이 약간 끊기거나 몰입이 덜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팬카페 규칙도 보면은 저는 소설의 몰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저 팬카페 규칙에도 보면 비속어 사용 금지 적혀있는데 소설 본문 안에서 쓰는 건 괜찮다고 적혀있거든요. 그 소설 속 캐릭터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상관없어. 어떤 쌍욕을 써도 상관없어.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 캐릭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고 좀 몰입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게 맞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하지만 또 너무 많이 하기에는 약간 왜냐면 이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인데 원래 욕을 써야 하는 캐릭터인데 너무 필터링 많이 하면 또 착해 보이잖아. 맞아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캐릭터를 설명해야 된다는 어떤 용도 안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1기 1화. 정확히 저희 한별 1000일은 프롤로그가 업로드된 날로부터 1000일 지난 게 1000일인데 1화는 1000일 아니지 시작일로부터 이틀 후입니다. 사실 프롤로그는 별다른 게 없긴 한데요. 맨날 지각하니 얘는. 되게 짧죠? 이 시즌이 갈수록 약간 프롤로그가 길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댓글 24개야 왜 이렇게 많아? 감사합니다. 이때 요 대사가 약간 시작을 알리는 대사였죠. 어찌 보면
내일이 바로 이게 올라간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고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약간 야 이게 말이 되냐 싶은 부분도 있어요. 저도 스스로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뭐라 하면서 읽습니다. 얘 왜 이래 이러면서 읽어요. 하지만 또 그게 추억이지 않나. 이렇게 사실 이거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이건 제 유튜브 쇼츠에도 올라간 내용인데 제가 원래는 뭔 소속 올려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도 이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밑에 공감수랑 댓글수 원래는 관심을 진짜 많이 받아도 공감 10개? 저 공감 10개 찍히면 진짜 많이 찍힌 날이었거든요. 이거 한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공감 10개가 찍힌다고 소설에 막 그림은 그때도 어느 정도 찍히는 날이 있었는데 소설은 유독 안 찍혔어요. 읽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일단 그래서 공감이 10개만 찍혀도 그날 진짜 대박친 날이었는데 68개가 찍혔네요? 그것도 프롤로그인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팬아트도 많이 받고 해서 약간 이런 거를 계기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내가 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데 이른 게 아닌가 싶어서 한별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별 먼저 5기가 이제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목표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물론 출판이 먼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별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프롤로그는 너무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약간 추억처럼 된 것 같아서 나중에 리메이크를 하거나 출판을 해도 이 프롤로그 내용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물론 더 멋있게 쓸 수 있겠지만 더 멋있는 것과 별개로 그냥 이 지금 글이 좀 뭐랄까 진짜 추억 진짜 이게 좀 익숙할 것 같고 해서 프롤로그는 좀 그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1화부터는 고칠 겁니다. 아니야 거긴 안 돼. 거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건 너무 프롤로그가 그나마 이때만큼 평화로웠던 때가 없지요. 아마 1기는 대부분 읽으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지금 아마 한별을 정주행하다가 조금 분량이 너무 많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신 분들은 보통 4기쯤에서 멈추셨을 거예요. 3기까지는 보면 대부분 읽으신 것 같거든? 근데 4기부터는 슬슬 못 읽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4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텀이 있기도 했고 연재가 시작하는데 더 텀이 있었던 것도 있고 분량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좀 그때 바빠지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4기가 시작된 게 하필 연말이었어요. 곧 다음 새로운 해가 곧 새학기가 닥칠 무렵에 하필 4기가 시작이 돼서 많이 못 읽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4기는 제가 조금 더 말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음 주 방송에 한번 4기를 쫙 말로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거 하나하나 다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송에서 말로 듣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쉬면서 들을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빈둥빈둥 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 방송은. 그런데 소설은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셔야 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최대한 요약을 확 해서 조금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는 좀 생략하고 하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이 한별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편하게 봐야 하니까. 아 그래도 꼭 정주행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슬슬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아니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 오 뭐야 잠깐만 채팅창에 화면을 가렸어. 아 오늘 너무 소통이 잘 됐는걸? 그럼 오늘 이쯤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번 주에도 팔로우 유도나 구독 유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겁니다. 유튜브 구독 그리고 다시 보기 채널도 구독 팔로우도 치즈직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화 상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백바